자, 오늘 안녕. 오케이. 오늘 과학기술 10강 초임계 유체와 분리공정 제목부터 알고 가자고 했죠. 이걸 그럼 초임계 유체라는 거 그리고 분리공정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자, 생소한 개념입니다. 초임계 유체 말 그대로 되게 생소한 개념, 물질과 관련된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방. 19세기 초 화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자, 다른 과학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체킹하지 마시고요. 기체의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했다. 자,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에 대한 이야기? 기체의 액화 현상, 요거 되겠지. 자, 이건 통합과학인가? 좀 어쨌든 예전에 배웠던 거 아닌가? 기체가 뭐가 되는 거? 액체가 되는 거야. 기체 액화 현상이라는 건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 물이 되는 현상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체가 액화된다. 물이 돼버린다. 요거고.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체지. 얘를 뭘로 만들겠다? 액체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지금 현재 이 기체를 이제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이산화탄소, 이 기체를 액화시키는 실험 과정을 차례대로 보면 되겠지. 자, 보면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일단 몇 도 이하? 31도 이하가 중요한 거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려면 73.8바의 압력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아냈다. 그럼 31도 밑에서 압력을 높이면 액화가 되는 거고, 그럼 31도 자체를 액화시키려면 압력이 몇? 73.8바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의 바의 개념은 1.103바가 1기압이거든. 1기압이라는 건 우리가 대기 중에 느끼는 이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이야. 지금 느끼는 게 1기압이거든. 이거의 70배야. 70배. 그럼 어마어마한 뭐를 가하는 거야? 압력을 가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이산화탄소를 액화를 시킬 때 일단 기본적인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 온도야. 니들이 알아들게. 온도를 몇 도 이하로 유지? 31도 이하. 31도 이하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이게 뭐가 된다? 액체화가 된다. 됐냐? 자, 그러면 이 압력을 높이겠다라는 건 성인, 화학을 공부했으니까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밀도를 감소시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생각해. 풍선을 불어요. 불면은 요 공간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겠지. 요 기체들의 입자들이 있을 거야. 밀도가 뭔데? 얘네가 다닥다닥 있는 정도야. 됐지? 니들이 생각해봐. 수증기인 상태와 액체인 상태를 보면 결국은 물 분자들 아닌가? 기체인 상태에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겠지. 근데 얘네를 쫙 모아서 액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를 모으려면 압력을 쫙 주는 것이고, 얘네끼리 붙어 있는 정도가 밀도야. 그럼 결국 이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겠다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할게. 밀도를 뭐 시키는 거야? 증가시키는 행위야. 압력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밀도를 증가시키는 행위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그렇다면 딱 31도를 잃을 때 압력은 몇이냐 이거지. 31도 이하에서 압력감은 계속 높이겠다 보면 나오겠지. 그럼 31도 이하니까 31도일 때는 73.8바를 맞췄을 때 딱 여기까지가 액화된다는 거야. 딱 여기까지가. 그 뒤에 읽어볼게. 그리고 만약에 31도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면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자, 실험을 통해 이렇게 3번의 실험. 이번엔 31도보다 어떻게 높였어? 압력도 이것보다 뭐 했을까?
더 높여버릴 거야. 막 80, 90, 100 압력까지 갔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 액화가 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딱 31도 73.8바 여기까지가 딱 액화. 여기까지 딱 액화시킬 수 있는 거. 아,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 압력이니 온도니? 온도겠지. 온도겠지. 자,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 31도와 73.8바를 각각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 불렀다. 아, 요거를 임계 온도, 임계 압력 값이라고 불렀대. 누구의? 이산화탄소에. 요렇게 불렀고, 그 이후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는 31도가 아니라 31.06도씨로 변경. 이건 안 중요해. 일단은 우리가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을 하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봤더니 몇 도였다? 31.06도였대. 오케이. 31도나 31.06도나 이런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을 함께 일컬어 체크 임계점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럼 임계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임계점.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 오케이. 그럼 아까 했던 거 다 했을게.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CO2인가? 네. 오케이. CO2인 경우 딱 31도까지 또는 31도 아래로 내려야 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압력도 73.8바. 요게 무슨 점? 임계점에 해당하는 거고 딱 31도와 73.8바가 이 CO2의 임계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보다 높여버려. 그럼 액화 돼 안 돼? 이것보다 높이고 요것도 높이도 안 되지. 요 상태를 뭐라 부르겠다? 초임계 상태라고 부를 것이고 얘를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부르고 얘는 기체나 액체다? 기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 라고 보겠다라고 했죠. 초임계 상태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딱 초임계 상태인 거야. 초임계 유체 상태인 거야. 자, 요렇게 찾아냈습니다. 이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럼 CO2는 저 임계점을 가지는 거고 뒤에 설명 보겠지만 가령 산소의 임계점은 영하 118.6도가 50.5바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 임계점은 전부 다 물질마다 어떻다? 다름. 그럼 이게 시험 포인트 아닌가? 왜? 물질 비교 문제 나오겠지. 산소랑 CO2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프 만들기 딱 좋지 않나? 온도, 여기 압력 이렇게 해서 띡띡띡띡 해서 그래프 다르게 나오겠죠. 용해도, 니네 뒤에 용해도 문제도 나올 건데 그래프는 다르게 나올 거야. 자, 그 뒤에 2분단 유체의 성질 중에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용매의 밀도이다. 갑자기 요 기체 액화 설명하다가 뭘로 빠졌어? 용질의 용해도 이야기로 빠졌지. 용해도가 뭔데? 성민아. 용해도. 녹는 거지. 근데 용질의 용해도가 뭐와 관련이 깊냐라고 했더니 용매의 밀도와 관련이 있대. 자, 우리 시우야. 아, 시우가 없지. 원우야. 내가 이거를 몇몇 반 수업하면서 진짜 바보 멍청이들을 정말 많이 잡아냈는데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뭐야? 용질이 녹는 물질 용매가 녹이는 물질. 그럼 말 그대로 물과 소금이 있다면 뭐가 용질이야? 소금이 용질이 되고 용매가 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용질을 소금이라고 계산하고 요 용매를 우리가 물로 갈게. 원래 이 소금을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초인계 유체 상태는 요건 기체 자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가 녹는 정도가 용매의 밀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밀도가 크면 클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자, 아까 밀도 할 때
기체하고 액체 봐봐. 어느 게 밀도가 더 커? 기체와 액체 중에 더 밀도가 큰 게 뭐야? 액체가 밀도가 큰 거야. 왜? 기체 수증기들은 퍼져 있어. 얘를 모아놓은 게 뭐야? 액체니까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수증기에다가 소금 뿌리면 이 소금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지 당연히. 근데 물에다가 소금 뿌리면 수증기보다는 잘 녹겠지.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기체와 액체 중에 밀도가 더 큰 게 뭐? 액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정리해봐. 용질의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용매의 밀도와 관련이 있대. 아, 그럼 밀도가 뭐하면 뭐할수록? 클수록 용해도도 높아진다라는 거야. 녹이는 능력도.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지? 밀도는 유체가 가진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용해도는 유체의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초임계 상태에서 잘 들어. 초임계 상태는 어떤 상태? 기체야, 액체야? 중간이라고 했지? 초임계 상태에서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자, 초임계 상태에서는 초임계라고 쓸게. 분자 사이의 거리를 뭐 할 수 있다? 조절시킬 수가 있어. 그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밀도가 뭐한 거라고? 큰 거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 초임계 액체인 상태가 있고 자, 여기 지금 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 물 분자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을 거잖아, 내가. 그럼 용해도라는 건 이 물 분자가 소금을 뭐 하는 능력? 분해하는 능력이거든? 자, 그럼 물 분자가 이게 만약에 수증기 상태처럼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어. 이건 밀도가 큰 상태, 작은 상태? 작은 상태야. 이럴 때 소금 분자가 들어가면 물 분자랑 안 만나요. 그러면 지금 밀도가 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아 이렇게 쌓여버려요. 그래서 잘 안 녹으면 아 뭐야 하나도 안 녹았잖아 이러고 그냥 밑에 잔뜩 쌓여있잖아. 그치? 근데 이 물 분자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으면 밀도가 뭐 했다는 거? 크다라는 거야. 왜냐면 꽉꽉 눌러버린 상태니까 지금 막 다 눌린 상태야 얘네들이. 그럼 물 분자가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요 소금 분자가 들어오면 이 소금 분자를 물 분자들이 뜯어내요. 분리시켜요. 그러면 이 소금 분자가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물에 뭐 되어 있는 상태야?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 밀도가 크고 작고 요거 개념 잡았죠? 근데 초인계 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절한다는 거 얘는 지금 기체와 액체 사이잖아. 얘를 붙게 만들 수도 있고 뭐하게 만들 수도 있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그 압력에 따라서. 됐지? 왜? 아까 초인계 상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뭐로 안 변화해? 액체로 안 변하잖아. 얘는 기체와 액체 성질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압력을 해도 그럼 압력을 졸라게 가해.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밀도는 증가하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을 더 빨리 녹일 수 있어. 그럼 그 상태에서 압력을 막 줄여. 압력을 막 줄이기 시작해. 그러면 밀도가 또 얘네들은 떨어질 거야. 그런 상태에서 용해도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조절시킬 거야. 얘를 통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가령 여기 잘 들어야 돼. 예를 들면 초인계 유체로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 아까 했잖아.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몇 도로 맞추고 31도 이상으로 맞추고 압력을 맞아. 아니지 나도 헷갈렸네. 이거는 지금 액화시키는 거고 31도 이상 그리고 압력을 무한정 가하면 액화되지 않는다고. 이 액화되지 않는 상태가 초임계 상태라고. 그럼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31도 이상으로 해야지. 왜냐면 31도 밑으로 해버리면 얘는 초인계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가 돼버려? 액체가 돼버려. 초인계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음? 자, 그 뒤에 다시 봐. 임계 온도 아래에서, 자, 임계 온도 아래에서 이 말을 봐. 자, 임계 온도 아래니까 몇 도 이하? 31도. 이하가 되겠지. 이 31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200바로 증가를 시키겠대. 자, 원래 압력이 50바인데 몇 바까지 증가? 55. 아, 55바. 이거 숫자는 뭐 뒤에 바꾸면 된다. 200바로 압력을 높인 거지. 자, 다시 체킹해봐. 31도 이하에서 압력을 높이면 얘는 뭐가 된다? 뭐가 돼? 액화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요렇게 설정을 하면 액체가 돼 버리겠지. 액화가 돼. 이때 기체가 액화가 됐을 때 밀도가 17% 증가했다는 거야. 즉 다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임계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요 정도 높였더니 밀도 17%의 액체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밀도 17 정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초임계 상태에서, 그럼 초임계 상태라는 건 온도 일단 몇 도 설정? 31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압력은 그대로 55에서 200 정도로 높여줬어. 50에서 200. 그랬더니 밀도가 몇 퍼센트? 570% 증가했다는 거야. 그냥 일단 17% 정도인데, 초인계 상태에서의 밀도는 570%나 돼. 그럼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 중에 어느 게 용해도가 더 크겠냐? 어느 게 용해도가 클까? 밑에 거지. 왜? 밀도가 크면 클수록 아까 뭐라고 했어? 용해도 높아진다 했어. 그럼 어떠한 물질을 내가 녹이고 싶어. 그럼 위에 놓을까 밑에 놓을까? 밑에 놓을 때 더욱더 잘 녹을 거야. 됐냐? 요게 나중에 지금 반도체까지 이게 적용이 돼. 이게 수소 에너지까지 적용되고 이게 초인계 유체가 나도 이것 때문에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 현대 진짜 근데 이 AI 시대를 살아갈 때 이걸 아는 기술이 떼돈 번다 이거야. 떼돈 번다 이거야. 자, 가볼게 다시. 자, 그림은 요 그림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난 못 그리니까 대충 할게.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이렇게 쓰지 말자. A, B 이렇게 쓸게. 자, 그럼 이 A와 B가 거시기 뭐야? 초인계 유체 뭐 할 때? 녹을 때가 되지. 그럼 이 A와 B가 뭐야? 얘를 녹일 거 아닌가? 얘가 뭐가 돼? 용, 질, A, B가 되겠지. 그리고 어디에 녹일 때? 초인계 유체에 녹을 때잖아. 그럼 이 초인계 유체가 뭐가 되는 거야? Yes. 얘가 용매가 되겠지. 저 A랑 B라는 용질을 초인계 유체인 용매에 녹일 거야. 둘이 개를 녹일 때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내는, 이거 그래프 잘 봐.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낸다. 자, 요 그래프에서 니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밑에 여기야, 여기 온도 아니야. 이 칸이 압력. 그리고 여기가 용해도가 되고 온도는 지금 고정시킨 거야. T1과 T2로. 자, T1일 때, T2일 때. 그럼 바꿔 말하면 31도일 때, 31도 이상일 때. 요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31도 초과라고. 그렇지, 31도를 넘어가야지. 넘어갔을 때, 걔는 뭐 33도 아니면 뭐 38도 요 정도의 온도차를 만들어 두고요. 됐죠? 자, 그리고 봤더니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두 온도인 T1과 T2에서 모두 증가하지만 압력을 봐야 될 게 이거야. 지금 현재 A 것만 보면 첫 번째 요 압력일 때야. 요 압력일 때는
어느 게 더 용해도가 높아요? T1일 때가 더 높은 거야. 됐어? 요게 지금 T2잖아. 됐어? 요 온도값과 요 압력일 때는 오히려 뭐가 더 용해도가 지금 높은 상태? 요게 용해도잖아. 됐죠? 얘가 T2보다 T1이 지금 용해가 더 잘 돼. 이 온도에서는. 됐지? 근데 압력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당연히 올라가겠지. 용해도 자체가 올라갈 건데 어느 순간에 저 높은 온도에서 급격하게 용해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 압력을 일으키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역전점이라 하겠다. 이 점이 무슨 점? 역전점. 즉 용해도가 역전된다. T1과 T2의 용해도가 역전이 돼버린다.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해줬습니까? 요걸 조금 더 쉽게 쓴다라면 A의 용해도를 정리를 해볼게. T1인 케이스와 T2 케이스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 자, 그럼 낮은 압력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T1이 용해도가 크고요. 그리고 얘가 낮고요. 됐죠? 그런데 이 압력의 여기가 무슨 점? 어떠한 기준적인 역전점이 나오는 압력 하에서 요거 압력값이 돼야 돼. 역전점은 압력값이 돼야 되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얘가 얘에 비해 압력이 떨어지고 얘가 얘에 비해 압력이 높아지는 상대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럼 B의 용해도는 거꾸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림과 이해했냐? B의 용해도 또한 T1이 높았는데 T2가 어느 지점에서 역전을 하는 순간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낮은 압력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뭐가 잘 일어나고? 용해가 잘 일어나고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제 무슨 온도에서 용해가 잘 일어난다? 오케이, 그거 이해했으면 이거 끝난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 뒤에 들어가면 자, B의 경우 초인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역전점 자체가 어디보다 낮다?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역전적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일까?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지. 아까 분명히 임계값이 다 다르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역전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 이 압력값이. 됐냐? 자, 마지막. 초인계 유체의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보자.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한 부분 초인계 유체 안에 요 A, B가 막 다 섞여서 지금 이 초인계 유체가 막 다 섞여 있는 거야. 요 물 분자들. 됐냐? 막 섞여 있겠지.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는데 이때 초인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난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다고. 잘 들어. 자, 여기 역전점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B가 더 낮으니까 이렇게 역전점이 여기죠. 역전점이 여기니까 난 진짜 싫어. 이게 그림을 너무 못 그리겠어. 그래, 극단적으로 그리면 되겠지. 극단적으로. 그리고 B 됐냐? 여기 역전점이고 여기 역전점이지. 됐냐? 자, 요 중간에 유체 그림에 나타난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다면 역전점 사이 여기야. 됐어. 압력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다? 딱 요 중간에 맞춰버리는 거야. 됐냐? 요 중간에 지금 역전점을 딱 만들어내고 압력을 만들어내고
유체 온도를 T2 값에서 T1 값으로 낮춘다라면 되냐 여기까지? 이 온도값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프가 다를 뿐이지. 여기가 50도면 여기 70도, 50도, 70도, 50도일 때 요런 용해도, 70도일 때 요런 용해도 되냐?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50도로 이제 떨어뜨렸다면 A 성분의 T2에서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면, 자 용해도는 감소하겠지, 떨어지겠지. 역전점이 여기에서 지금 마냥 올라갔어야 되는데 역전점을 1로 잡았지. 1로 잡으면 지금 이 T1으로 낮춘 상태잖아. T2일 때 요 정도 용해도인데 요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얘가? 떨어졌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낮아지는 반면 A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할 거야. 왜? 요 정도. 원래 T2일 때 요거였지? 근데 T1으로 온도 낮췄지? 그럼 용해도 어떻게 돼? 올라가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래프? 오케이. 자, 따라서 초인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 성분은 석출이 되고, 왜 석출이 될까? 석출된다는 말이 뭐야? 물질로 그냥 나온다. 그렇지, 물질로 나와버린다는 거야. 얘가 용해가 안 되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여기 안 섞이고. 됐지? 그럼 요렇게 이 비성분은 요렇게 가라앉아 버려. 석출돼 버려. 됐지? 나머지 그럼 그 A 성분은 나머지 초인계 유체들과 뭐 돼버릴까? 막 용해돼서 섞였을 거야. 그럼 밑에 것만 싹 긁어내면 무슨 성분 끄집어낸 거야? B 성분을 끄집어내는 거야. 요렇게 만드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 A 성분은 용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 다음 유체 온도를 또 증가시켜. 그럼 석출했지? 일단 B 성분 뭐 해낸 거? 끄집어냈지? 그 다음 이제 또 온도를 증가시키면 A에 대한 용해도는 또 뭐 될까? 역전점이 낮아졌으니까 또 감소할 거야. 감소하여 A가 이번에 석출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뭐였다고? 초인계 유체와 분리 공정이었다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초인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뭐 할 수 있다고? 분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야. 이 방법은 실제로 벤조신산과 데카네니올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긴 한다. 그 벤조산과 데카네니올이 A, B 이렇게 넣어서 섞었을 때 분리하는 케이스가 되겠지.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인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왜 쉽게 분리되는지.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초인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 밀도를 조절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 액체 공정에서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초인계 유체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시중에 니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 초인계 유체를 통해서 한 게 커피 원두 있지. 이 원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가장 그 커피에 많은 성분이 뭘까? 우리가 졸릴 때 먹는 이유가 뭐야? 카페인이잖아.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뭐만 쏙 빼내느냐? 카페인만 쏙 빼내는 거야. 이 초인계 유체에 넣어서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무슨 카페인? 그게 디카페인 커피야. 그래서 그 디카페인 원리가 이 초인계 유체 분리 공정이야. 즉 말 그대로 커피의 향은 살리고 싶고, 그럼 향은 녹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카페인 성분만 석출시켜서 빼내는 거. 이게 바로 초인계 유체예요. 여기까지.